네,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은 UVW 맵이라는 거를 배워볼까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그 매핑을 함에 있어서 그 물체의 어떤 형체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투영을 해서 그 매핑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하려면은 UVW 맵이라는 게 있고 언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UVW 맵을 살펴볼 건데, UVW 맵 수정자는 보통 오브젝트의 그 맵을 어떤 포함한 재질을 적용한 후에 그 사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저 오브젝트의 매핑 좌표를 적용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 표면에 표시되는 그 어떤 매핑의 그 재질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매핑 좌표는 그 비트맵이 그 오브젝트에 투영되는 그 방식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UVW 그 좌표계는 그 XYZ 그 좌표계와 유사해서 그 비트맵의 그 U축은 그 X축이고, 그 다음에 V축은 Y축에 해당을 하죠. 그 다음에 Z축에 해당되는 그 W축은 그 일반적으로 그 절차 맵에 그 사용이 됩니다. 절차 맵이라 하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패턴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테리어 장면이라는 곳에 그 많이 사용이 되고, 사용자가 맵에 재질이 적용된 그 각각의 오브젝트에 그 UVW 맵을 적용해서 그 맵의 방향이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어떤 매핑 타입, 그 다음에 어떤 매핑의 타일 개수와 어떤 크기 등을 조정을 이제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샘플을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박스를 그리는데, 자, 큐브에 체크를 해서 정류면체를 이제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를, 스피어를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실린더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플레인을 하나 정면에서 위에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자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색상이 이제 블랙으로 좀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일단 재질창에 가서 매핑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디퓨즈 옆에 넌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자, 준비된 이미지를 오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한 번에 어사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를 위해서 자, 요거를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매핑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박스 형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박스 형태, 그 다음에 스피어 형태, 실린더 형태, 그 다음에 플래너 형태. 자, 이 주전자는 스피어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 각각의 물체마다 그 어떤 형체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체형이 있는데, 그 체형에 맞게 그 매핑을 이제 매핑한 거를 이미지를 그 이제 투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이 이제 UVW 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서 자, UVW 맵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UVW 맵을 이제 적용을 한 다음에 이 물체에 대한 투영을 어떤 방식으로 해줄 것이냐. 디폴트는 현재 이제 플래너로 이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박스로 바꿔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개의 면에서 이미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Alt Q를 눌러서 일단 한번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은요. 예, 좀 내려가기 전에 자, 매핑 타입이 여러 가지의 형태가 보이는데, 만약에 그 어떤 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한 면만 보이는 어떤 벽 같은 곳에는 이런 플래너 매핑 좌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리컬 같은 경우는 그 원기둥, 그렇죠? 원기둥 형태의 맵 좌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캡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뚜껑에도 이제 맵이 보이게 되는데, 참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기즈모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실린더 형태로 감싸고 있는 듯한 F3를 눌러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페리컬은 그 말 그대로 그 스피어 형태로 이렇게 감싸는 그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구 모양 오브젝트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스페리컬은. 그 다음에 이제 싱크랩은 스페리컬과 약간 이제 흡사하긴 한데요. 싱크랩은 보통 이제 스페리컬 형태와 비슷하지만 그 마치 풍선처럼 그 이미지가 한 방향으로 모이는 그 형태의 그 맵 좌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말 그대로 이제 박스에 6면에서 이제 투영을 해가지고 그 박스 형태로 그 맵 좌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면에서 그 이제 매핑이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면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면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박스 하나하나에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박스의 한 면에만 6개의 면에만 이렇게 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UVW 맵에 와서 이 페이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박스였잖아요. 그쵸? F4를 잠시 꺼보면 맵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에 체크하게 되면은 면 하나하나에 그 매핑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XYZ2 UVW는 자,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보통 그 3D 절차 좌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패턴,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 UVW 좌표로 매핑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이런 거를 이제 절차 텍스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절차 텍스처가 표면에 고정이 되고 표면이 확장이 되면 그 3D 절차 맵도 이제 확장이 된다. 그게 이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뭐 이거는 잘 쓰지 않는 거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뭐 박스, 그 다음에 뭐 실린더리컬, 뭐 플래너, 뭐 그 정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박스로 일단 체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UVW 맵 기즈모에 그 치수를 지정을 해요. 길이라든지 너비라든지 그 높이, 그쵸? 그래서 이 길이와 그다음에 너비와 그다음에 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맵의 사이즈와 맵의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이 PC라는 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원래대로 그 이 박스 형태에 맞게 정확하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일이 있는데, 타일이라는 거는 이제 반복 횟수. 그러니까 U라는 거는 이제 X축이었죠. V는 Y축, W는 이제 Z축이었고, 그래서 U 방향으로 얘를 뭐 5개를 줬다. 그러면은 X축으로 이렇게 5개가 매핑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는 이제 세로 방향이 되겠죠. 자, 이쪽 Y축 방향이 되겠죠. 네, 그쪽 방향으로 또 이렇게 매핑이 들어가는 거죠. W는 여기는 이제 해당 사항이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 타일을 제어를 이제 하시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1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립이라는 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미지가 반전이 됩니다. 지금 배가 이제 이쪽에 있지만 플립을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라고 나오는데, 그 채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UVW 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채널 1로 설정이 되는데, 그 다른 채널로 그 어떤 명시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본 매핑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쓸 일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 컬러 채널도 마찬가지로 그 옵션을 선택하면은 그 채널을 그 정점 그 색상 채널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그 assign vertex color utility라는 그거를 사용하거나 그 좌표 그 롤아웃에서도 그 재질 매핑을 그 정점 그 색상으로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얼월드 맵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다 비활성화 되잖아요. 이거는 실제 이제 실사의 그 맵 사이즈를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체크를 하고 여기다가 실제 맵의 사이즈, 그거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인치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인테리어 같이 그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진의 사이즈를 그대로 여기다가 치수를 넣어서 그냥 사용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불러드리는 그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은 보통 이제 실제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보통 그냥 어떤 해상도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불러드리는 사진이 만약에 얘가 500에 500이다. 예, 만약에 그 어떤 욕실 타일 같이 그 한 장짜리가 있는데, 그 한 장짜리의 사이즈가 그 50cm, 50cm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 사진을 한 장을 불러드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대로 500을 입력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전제 조건은 그 유니트 셋업이 당연히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야지 그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인치 단위에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테리어나 그 건축물 작업을 할 때, 그 매핑 할 때 그 실제 사이즈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리얼 월드는 이제 잘 쓰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타일은 그냥 1로 다시 내려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리얼월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그 쓰는 요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는 이 매핑의 그 축이 되겠죠. 그 X축인지 Y축인지 Z축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니플레이트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F3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가상의 어떤 기준모가 또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매핑의 사이즈를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우스가 다가가면 이렇게 빨갛게 변하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매니플레이트를 쓰지 않아도 이 그 렌스 위드 이 하이 값을 여기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제어를 하시면 돼요. 굳이 그 매니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핏은 이제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어떤 그 기준모의 사이즈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고 나서 물체의 형태에 맞게 정확하게 그 틀에 맞게 들어가게 해주려면은 그 핏,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모를 이렇게 제어를 했는데, 자, 이거를 옮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배가 있는데 나는 이 배가 원치 않는다. 그럼 이제 배를 이렇게 이제 옮겨 놨죠. 그때 이제 다시 나는 센터로 왔으면 좋겠다. 그럼 요 센터를 눌러 주시면은 이 기준모가 이제 이 물체와 맞게 센터로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핏. 자, 비트맵 피트라는 거는 자, 여기 다 F3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를 하고요. 핏은 그 물체 형태에 맞게 이미지가 이렇게 어떤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 비트맵 피트는 불러드리는 사진 쪽에 그 핏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 피트를 눌러주고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제 640에 480으로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640, 480에
그 기즈모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지의 형태대로. 그게 이제 비트맵 피트가 되겠고요.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이제 핏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얼라인이라는 거는 그 면이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정면으로 삼아라.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탑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탑 쪽에서 봤을 때가 이미지가 좀 정면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시 핀 눌러주고 프론트에서 보면은 이미지가 좀 넘어져 있잖아요. 나는 이거를 좀 프론트에서 봤을 때 똑바로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때 그 노멀 얼라인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핏. 네, 그게 이제 노멀 얼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뷰 얼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먼저 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뷰에 따라서 얼라인을 하겠다, 정렬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뷰를 지정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즈모를 정렬을 하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뷰포트를 이제 선택을 하고 탑뷰를 먼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탑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가 정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뷰 얼라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퍼스펙티브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자, 퍼스펙티브에서 지금 제가 약간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기울겨 놨는데, 자, 뷰 얼라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눌러보면은 정면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이미지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요때 다시 초기화를 하겠다 그러면 리셋을 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프트 뷰를 노멀 얼라인으로 이제 지금 이제 삼아놓은 상태인데, 다시 핏. 네. 프론트 뷰를 나는 정면으로 삼겠다. 그러면 뷰 얼라인. 그죠? 프론트 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뷰 얼라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레프트 뷰를 정면으로 하겠다. 레프트 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뷰 얼라인. 예, 그 선택한 그 뷰로 예, 정렬을 하는 거죠. 다시 핏. 자, 그리고 리전 피트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사용자가 이렇게 그리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타일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레프트 뷰에서 그 마치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듯이 사용자가 그리는 그 사각형의 크기에 의해서 그 비트맵이 그 이미지가 텍스처가 조정이 된다.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콰이어가 있는데, 자, 어콰이어는 뭐냐면요. 자, 이거는 이제 박스가 가지고 있는 그 투영 좌표가 그 박스잖아요. 박스 형태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스피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작업해 놓은 자,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UVW 맵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페리컬 형태니까 그죠? 예, 스페리컬에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핑 그 좌표 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만약에 타일을 제가 두 개씩 예, 적용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스피어가 이 박스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일 값, 예, 타일이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너비, 뭐 크기, 길이를 그대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콰이어입니다. 그래서 어콰이어를 눌러주고 이 박스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이거는 그 이제 앱솔루트 어콰이어 릴레이티브와 어콰이어 이제 앱솔루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대 좌표로 가져오겠다. 이거는 이제 절대 좌표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는데 상대 좌표를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OK를 하시게 되면은 스피어 쪽에 이 매핑 좌표가 이쪽으로 이제 불러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핏을 눌러주면은 정확하게 이 박스의 기준모가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반대로 다시 어콰이어를 눌러주고 박스를 이제 클릭을 했어요. 이번은 이제 앱솔루트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 기즈모가 박스 자체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뭐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조정을 하시려면은 아까처럼 그 릴레이티브에다가 체크를 해서 핏을 눌러주시고 네, 여기서 뭔가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가 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이 좌표값을 그대로 가져올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릴레이티브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스피어의 좌표가 그대로 불러들여지게 되는데 이게 언제 이제 사용을 하냐면은 어떤 반복적인 물체,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게 이제 소파라고 합시다. 예, 소파가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팔걸이도 이렇게 있겠죠. 예, 팔걸이도 있고 뭐 등받이도 있는데 자, 이 부품들이 하나, 뭐 등받이 둘, 그 다음에 팔걸이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앉는 부분, 시트 부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다가 등받이에다가 뭔가 이제 매핑을 했겠죠. 매핑을 하고 값을 주겠죠. 타일 값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요 하나를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샘플로 이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물론 그 텍스처는 다 똑같죠. 그렇죠? 물체는 4개지만 그 A라는 텍스처를 여기에다가 다 적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팔걸이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쪽에 어콰이어를 이제 눌러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매핑 좌표 값을 그대로 여기다 복사를 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콰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을 하고 어콰이어를 눌러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해서 얘가 매핑하고 있는 이 어떤 좌표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온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콰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보통 이제 머리카락 할 때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요. 머리카락도 이제 보통 이렇게 플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알파맵을 이용해 가지고 오퍼시트 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하고 나서 이쪽에도 물론 여기도 이제 샘플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이제 대략 요 머리카락을 이제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매핑 좌표를 어콰이어로 이쪽에다가 카피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동일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에 그 어떤 똑같은 치수로 매핑을 적용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심의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언랩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물체 이음새, 예, 그 이음새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이제 연두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요. 네, 지금은 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바닥은 플레인 오브젝트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당연히 그 UVW 맵에 가서 예, 당연히 이제 플래너로 이제 체크를 하고 이 상태에서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작업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타일은 그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타일을 여기서 줄 수가 있는데 잠시 요것만 남기고 Alt Q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F4도 끄고요. 자, 지금 사진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일을 두 개를 줘볼게요. U 타일을 두 개를 주면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사진이 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재질창에 있는 여기도 타일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두 개를 넣게 되면은 좀 달라요. 분명히 여기도 이미지가 두 장은 들어갔지만, 이 양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핑의 상황에 맞게 여기서 타일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줄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UVW 맵에서 타일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보통 귀찮을 경우에는 그 UVW 맵을 주지 않고 그 여기에서 그냥 보통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여기서는 짝수가 이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뭐 옵셋이 있는데요. 이 옵셋을 이용하면은 이미지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여기를 활성화 시켜서 이거를 이제 옮기셔도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또 핏.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앵글이 있는데 그 요것도 이제 회전이 돼요. 이렇게 45도. 그죠? 또는 로테이트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네, 물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예, 여기 기즈모를 활성화 시켜주고 로테이트를 실행을 해서 네, 이렇게 돌려주셔도 무방하다. 결국은 여기 있는 이 기능들이 여기랑 좀 흡사하게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블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많이 뭉개뜨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자, 렌더링을 확인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샘플을 한번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걸 한번 박스 타입으로 바꿔볼까요? 네, 박스 타입으로 놓고 여기서 블럭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뭉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뷰포트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렌더링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 옵셋은 그 카메라의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비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투시에 의해서 그거를 그 어떤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메라에 근접해 있는 거는 뭐 선명하고 점점점 뒤로 가면서 이제 흐려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어떤 카메라의 시점으로부터의 어떤 그 거리, 예, 그거에 따라서 블러를 주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블러보다는 그 블러 옵셋이 실제 강하게 블러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거는 보통 그 리플렉션 그런 거 많이 활용할 때 사용해요. 특히 이제 금속 재질, 금속 재질의 맵이 이제 이렇게 입혀졌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뭉개뜨릴 때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체의 체형에 맞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 형태의 체형은 아니고 물체의 형태에 맞게 그 UVW 맵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델링은 잘 안 하잖아요. 뭐 라인을 그려서 또는 그 폴리 모델링으로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 매핑 좌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핑 좌표를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당연히 얘는 이제 실린더 형태니까 그래서 UVW 맵을 주고 당연히 이제 실린더리컬 체크, 뚜껑에도 나오게 하려면은 이 캡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피어도 지금 싱크랩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몰리게 되죠. 그죠? 아까 이렇게 풍선에 바람 불어놓은 것처럼 그런 또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페리컬과 싱크랩을 약간 이제 두 개를 뭐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 주전자는 무슨 형태에 가까울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UVW 맵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 스페리컬, 그렇게 해서 한 장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싱크랩으로 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또는 뭐 박스로 할 것인지, 네,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이제 모델링을 하면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의 거의 대부분 UVW 맵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떤 미싱 맵이라고 그래가지고 UVW 맵이 맞춰져 있지 않다. 이제 그거를 맞춰줘라. 그런 이제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매핑을 했을 때는 반드시 UVW 맵을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질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여기 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럴 때 이제 UVW 맵을 적용을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을 가지고 UVW 맵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을 자, 그럼 이상으로요, UVW 맵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onMap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고급적으로 매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